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런 혐의죠. 자,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장 유명한 기업이 지금 쌍방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또 뭐 팬티 사건 등등으로 지금 쌍방울이 이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건이 여러 건으로 지금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지금 조폭의 자금으로 인수되었다 이런 설이 지금 현재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폭 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이 과거에부터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통제 방안은 총리님 없겠습니까?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에 위반된다면 그거는 적절한 법적 그러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요. 이 사안 자체가 법에 어떤 그런 그 연관성을 갖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되면 그거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화영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개인 비리로 공직자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꽤 오랫동안 썼다. 네. 상당. 여기 이제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부지사만 뭐 보고 스폰을 했겠냐.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고요. 예. 그래서 다각도로 쌍방울과 경기도 혹은 당시 이 지사와의 관계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이 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이분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분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얘기가 더 이제 합리적으로 좀 들립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이재명 대표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 측근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 변호사 대납부터 시작해서 뭔가 진짜 혐의를 만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찾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거냐? 분명히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이야기가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예요. 그냥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경기도에만 있는 독특한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는 있었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부지사로 이재명 지사와 인연을 맺어서 이 부지사 자리를 댔는데 이 당시에 했던 것들이 대북 교류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 당시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고요. 이재명 지사의 다양한 통일 행사 또는 대북 행사 관련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부지사 시절에 대북 교류 행사를 누가 가장 지원을 했느냐. 그 측면에서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지금 지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정당한 지원이냐 아니면 뭔가 불법, 편법적인 지원이 있었느냐라는 걸 볼 때 저기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측근 A씨라는 분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받은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 시절 이외의 시절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쌍방울이 이화영 전 부지사 또는 부지사일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했을까? 법인카드 형식으로, 명목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전 지사에게 그 고리가 다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영 전 지사가 이제 쌍방울로부터 뭐 법인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받은 걸 단순한 개인적인 그런 혐의로 보세요? 아니면 정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끌어들인다 뭐 표현을 쓰면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 뭐 관련된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캐고 싶은 거겠죠. 핵심적인 거 이제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환사채 얘기 지금 뭐 조폭 자금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관계 없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조폭과 관련돼 있어서 그걸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를 들어서 부지사 하다가 그런 어떤 예. 이재명 당시 지사의 영향력으로 뭐 쌍방울한테 받은 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예. 원래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부지사 하기 전부터. 그러다가 사실은 원래는 뭐 회사를 나와서 그만둬서 만약에 예. 공직에 왔으면 그건 그만두는 게 맞거든요. 그 지원을 안 받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 뭐 기업의 문제 아니면 기업이 보통 어떤 털게 되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자금 문제라 여러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수사받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뭐 이재명 지사한테 편의 제공하거나 뭔가를 해준 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이제 캐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온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화영 지사가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뭐 공직에 있으면 썼으면 그건 문제 되겠죠 예. 당연히.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측근이라는 분도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같다. 뭐 그러면 그것도 문제 되겠죠. 근데 예. 지금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 예전에 뭐 보좌관 하던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무슨 관계가 있죠?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검찰이 뭐 타겟은 딱 정해놨겠지만 뭐 별거 나온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내 기류가 다 우리 저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일부 뭐 극소수지만 소수 의견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좀 소명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들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패막이로 나설 수는 없다. 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이상민 이제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 뭐 이런 얘기가 공격이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거냐라고 하는 우려는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당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면요. 예. 물론 이제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조홍천 전 검사이자 예.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지난 그 대표 선거에서 예.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거나 아니면 반대 있거나 뭐 이랬던 분들이 각각 정치적 노선이 다르게 좀 다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방어하려는 한 것은 건 아니었기 아니군요. 때문에 그 밖에 있었던 예. 분들은 또 별도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찌됐든 민주당 주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민주당 주류의 판단은 이번에 어찌됐든 77% 이상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당대표와 관련돼서 모든 뭐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재판에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그 밖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찰은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치 탄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예. 자기들은 이제 뭐 검찰에 대항해서 싸움을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A 씨 그리고 이제 쌍방울의 부회장 CC 뭐 이렇게 다 구속영장 청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 불충분이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구속을 된다면 그다음부터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까지는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네, 제가 이 사안 관련해서 굉장히 괜찮은 의견을 하나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화영 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뭔가 금전지원을 받은 것과 이재명 대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본인이 지사 재직 시절에 부지사로 임명한 분의 그 비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어주는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임명했으니 그렇죠. 본인이 결정했지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이런 관계, 지금 여기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본다면 본인한테 불똥이 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한 것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이런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본인이 주장하는 결백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 법인카드 쓰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소개를 해줬거나 아니면 뭐 관련됐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쌍방울 회사에 사이사로 있다가 법인카드 쓰던 걸 경기부지사하면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 뉴스 아이들은 공정해요, 그렇죠? 이렇게 양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은 결론을 좀 궁금해하시겠지만 이게 뭐 결론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은 뭐 연일 사람들에게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요.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총회 공식 안건으로 또 올리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 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과문하긴 합니다만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깡패나 마약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 세상은 법 앞에 평등해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개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 FC 법인카드 이용 등 10건에 지금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 법무장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경찰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회고록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 카르텔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기업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걸 말하는데 이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이 한동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한동훈 장관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회의 진짜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라는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뭐 한마디씩 듣고 뭐 가겠습니다. 예, 뭐 우리 윤 대표님부터. 카르텔란 말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운동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 민주당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30년 전 더 전부터 이제 학생 운동 하시면서 쭉 2년을 이어와서 그분들 그대로 정치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한 거고 이해찬 전 대표 그 회고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장이라고 보는데 공정과 불공정의 기준을 본인한테 이익이 되냐 아니냐로 판단했다는 증거가 되는 문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하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뭐 카르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회고록이어서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고 나중에 또 비평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대정부 질문하는데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제 한동훈을 개인 특정하기보다는 이제 검찰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통령부터 뭐 지금 청와대,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예. 다 검찰 출신들을 많이 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공교하게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을 쭉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선 때 몰랐는 게.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뭐 대장동에도 당시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고 주가 제공 얘기 나왔었고 경력 얘기 다 나오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죠. 편파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뭐 통상적인 수사라 그러는데 통상적인 수사가 하필이면 야당에게는 항상 그렇게 적용돼요. 근데 본인과 관련되거나 본인에 가까운 사람한테 적용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김건희 여사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 뭐 범죄 수사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자체에서 이제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국민들이 김건희 이거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률이 과반 이상이겠습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범죄 수사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편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수사가 지금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금 대표에 관련된 수사 대부분은 2016년, 17년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예. 이슈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수사의 카르텔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수사 카르텔이지 이게 왜 어떻게 지금 한동훈한테 그 칼이 가느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오만함, 민주당 집권 플랜 20년 그 오만함으로 정권을 잃었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에서 반성을 먼저 해야지. 뭐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은 지금 당신이 말한 강남 3구, 스카이, 그다음에 특목고 이런 출신들 없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니까 카르텔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닌 그 출신들은 카르텔이라고 묻는 건 정말 전형적인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까지 20년 넘게 해온 내 편과 내 편 가르기를 통해서 국민 분열을 시키고 결국 자기 지지층 결집하겠다는 의도밖에는 그건 더 이상 순수한 의도로 이게 평가가 보이질 않죠. 네. 만약에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이 맞다면은 이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나중에 자신의 대선에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선수를 치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를테면 사회과학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다 내려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카르텔,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 없이 그리고 정치권으로 가신 예전에 386, 현재 586, 뭐 이제는 686입니까? 이제 60대가 돼버렸죠. 그분들도 어느덧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뭐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회운동 하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취재를 좀 했습니다. 현직 운동권들한테. 예, 지금도 운동사회에서 복무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정당에 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한 0.1%나 될까요? 0.001%?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달을 위해서 간 거예요. 기득권에 영입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면서 인권운동, 평화운동, 생명운동, 기후변화 관련돼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런 검찰의 카르텔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명명해서 비판할 수 없는 영역에 운동사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폄훼하면 안 되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20년간 부패 정치인 비리재벌 뭐 투기자본하고 싸웠다 깡패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직업으로 돈 받고 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동훈 장관 선배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현 변호사께서 손을 드셨는데 여기 또 발언권 드리면 이게 편파 방송이 돼서 끝나버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죠. 아까 예. 질문. 사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같은 예. 경우에는 대선 여론조사 웬만하면 빼라고 말하라는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어쨌든 생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랑 좀 비슷합니다. 윤석열 장관이 수사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본인, 부인, 아들 이렇게 수사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한 제가 말씀만요. 시간 끝났어요. 다음에는 제가 두 분에게 꼭 맡아 드리겠습니다.